55년 들어서 이기붕 라인에서 이정재와 자유당은 안정세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당 독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생기면서 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정재의 지시로 유지광은 30여 명의 동생들을 소집했다. 정치인들의 대회에 가는 것이니 이목구비가 괜찮고 차림새도 괜찮은 녀석들을 골라 그 중에서도 실력과 배짱이 센 12명의 동생들을 중무장시켰다. 쇠파이프와 잭나이프, 야전도끼를 옷 속에 감추게 했다. 나는 권총을 소지했다. 이마수, 조열승 등 고위층들도 자기 직계의 동생들을 소집했다. 이렇게 이정재 주먹 사단의 정예분자 120여 명이 시천교 교당으로 갔다. 경찰이 대의원증을 가져다 주었지만 주최 측에서 조사하질 않아서 그대로 통과할 수가 있었다. 넓은 강당에 우리들은 대의원인 것처럼 앉았다. 10시 40분쯤 재헌의원을 지낸 김철수가 사회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했다. 윤재욱, 김두한 등이 준비위원이라고 팸플릿에는 적혀 있었다. 대회장엔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종로 경찰서의 김태홍 경위가 대회장 주변에 1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경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자인 김철수가 대뜸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회의장 안에 와 있다. 주기 바란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때 자유당 중앙당 차장인 이정재가 벌떡 일어섰다. 창당 동지회라니 어느 당을 말하는 거냐? 이정재는 이렇게 고함치며 연단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획 낚아챘다. 사회는 내가 보겠다. 이정재가 선언하자 대회장이 와르르 하면서 시끄러워졌다. 이때였다. 야, 이정재, 너 썩 꺼지지 못해? 김두한 의원이었다. 어찌나 목소리가 컸던지 떠들썩하던 대회장이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자식 까불어. 내가 뭔데? 이정재도 지지 않고 삿대질을 했다. 그러자 김두한이 표범처럼 달려나갔다. 그와 함께 이정재의 저고리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손에 주먹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이정재 오야붕은 재빨리 김두한의 허리띠를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왼손으로는 어깨를 움켜잡았다. 이정재는 천하장사 씨름꾼의 박치기 선수, 여차하면 김두한을 번쩍 들어 박치기를 할 자세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최정상의 주먹 왕자들이 서로 맞붙게 되었다. 용호의 대결인 셈이었다. 김두한과 이정재는 둘 다 90kg가 넘는 거한들이다. 김두한의 솥뚜껑과도 같은 큰 주먹이 허공에서 부르르 떨고 있었다. 당장 이정재의 면상을 후려쳐서 KO 시킬 것만 같았다. 오야붕은 자기보다 키가 큰 김두한을 날카롭게 째려보면서 당장 들이받을 자세였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초고물 주먹들의 역사적인 대결이 마침내 벌어질 것인가? 두 사람은 그러나 석고처럼 굳은 채 누구도 먼저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 처음 맞잡았던 팽팽한 자세 그대로였다. 아슬아슬한 순간은 3분간 지속되었다. 김두한의 부하나 우리나 모두 숨을 죽이고 손에 땀을 쥐었다. 오야붕들이 서로 맞잡고만 있는데 누구도 감히 뛰어들지를 못했다. 뛰어들기로 말하자면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우리 편동대문이 상대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테지만 말이다. 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권총을 빼들고 왼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총구는 김두한을 겨누고 있었다. 두 주먹 왕자는 서로 때릴 수가 없었다. 김두한은 힐끗 나의 손을 쳐다보았다. 김두한이 이정재의 면상을 박살내지 못한 것이나 이정재가 김두한을 번쩍 들어 박치기를 하지 못한 것은 모두 서로의 상황이 엇비슷했다. 이 순간 김태홍 경위가 뛰어들었다. 김두한과 이정재가 서로 잡고 있는 두 팔 위에 몸을 얹었다. 이때 평화신문 사진기자 김정래가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이 사진은 이튿날 평화신문 사회면에 톱으로 실렸다. 우리 편에서 누군가가 연단 위로 뛰어올랐다. 마이크와 사회대가 박살이 나고 결국 주최자들이 급히 피신했다. 이렇게 되자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각을 불면서 집회 해산을 명령했다. 이때 시간이 11시 30분이었다. 그때 이정재와 김두한이 정말로 치고받고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 이런 의문점을 놓고서 뒷날 주먹패들은 갑론을 받겠다. 그야 물론 이정재가 이길 거야. 이 의견은 이정재의 꼬붕들의 결론. 그러나 김두한 쪽 주먹들이나 김두한의 실력을 잘 아는 제3자들은 어김없이 김두한의 승리를 확신한다. 두 사람의 실력을 대조해보고 과학적으로 승리를 추리해보자. 김두한은 30년대 중반 20세의 약관으로 장안의 주먹들을 모두 제치고 우미관의 오야붕이 된 강펀치의 소유자이다. 그 시절엔 화신백화점 뒷골목에 있던 우미관 골목을 누비는 자가 장안의 최고 주먹이었다. 김두한은 당시 불세출의 명박치기라던 우미관의 왕자 구마적을 KO시켰다. 그 후 대검의 귀신이라고 일컫던 우미관의 왕자인 신마적을 또다시 때려눕히고 우미관 골목의 주인으로 군림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하제일의 주먹을 자랑하던 김두한도 꼭 한 사람 넘보지 못하는 강자가 있었다. 김기한이라는 장사가 바로 그 사람. 권법의 귀재일 뿐더러 힘과 재주가 엄청난 호걸 주먹이었다. 외정 때 남산에서의 일이다. 일제가 남산 위에 세워놓은 신궁에 올라가려면 계단 360개를 거쳐야 했다. 해방이 되고 신궁은 헐렸지만 계단은 지금도 있는데
김기한은 당시 남산 신궁 360개 계단을 물구나무서기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올 정도로 힘이 셌다. 어디 그뿐이랴. 한 번 더 해볼까? 김기한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는 구경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기계체조 꽤나 한다고 자부하는 청년은 한번 시험해보기 바란다. 360계단을 왕복은커녕 절반만 올라가도 지쳐버리고 만다. 내가 그때 보았는데 다리 튼튼한 사람이 성큼성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같더라. 이석재는 지금도 그때의 놀라움을 말하며 혀를 내두른다. 이런 김기한을 노리고 김두한이 주먹을 들었다. 어느 날 김기한이 부하 6명을 데리고 다방에 나타났다. 파고다 옆에 있던 2층 건물의 어느 다방이었다. 김두한은 손을 붕대로 칭칭 감았다. 그리고 계란만 한 돌멩이를 꽉 쥐었다. 주먹의 힘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였다. 김두한은 다방의 계단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 마치 뜀박질 선수가 막 뛰어나가려는 자세 그대로였다. 김기한이 틀림없이 앞서서 나올 테니까 그때 달려들어 한 방에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김기한이 막 나타났다. 그 순간 얏! 김두한이 찬스를 잡고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놓았다. 김기한의 급소를 노린 것. 그러나 김두한은 상대의 훅이 아니라 벽을 치고 말았다. 김기한이 직감적으로 살짝 비켜버렸던 것이다. 아마 김기한의 동작이 힘센 것만큼이나 몹시 빨랐던 모양이다. 벽에는 구멍이 뻥 뚫리고 김두한의 팔이 어깨 근처까지 박혀버렸다. 김두한은 마음이 급하니까 얼른 팔을 뽑지 못했다. 산에서 덫에 다리를 물린 맹수 같더라고. 그때 상황을 본 사람들은 말한다. 김기한의 후배들이 김두한을 두들기려고 달려들자 김기한이 제지하며 말했다. 애끼 이 사람아 후이웃질을 하다니 그만둬라. 김기한은 웃으면서 후배들을 이끌고 가버렸다. 내 일생에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었어. 작고하기 얼마 전 김두한이 주먹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어쨌든 김두한이 철권으로 갈기면 벽에 구멍이 뻥하고 뚫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 김두한은 벽을 끼면 황소 대여섯 마리 정도가 덤벼들어도 당해낸다는 주먹 전설을 갖고 있다. 벽을 낀다는 것은 뒤통수에는 눈이 없으니까 뒤에서 덤벼드는 놈만 없으면 자신 있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그는 발길질로 유명했다. 육척 장신을 세워놓고 오른발 바닥으로 따귀를 자유자재로 때릴 수 있는 신기의 소유자였다. 그러면 이정재의 실력을 점검해보자. 이정재는 전국 씨름대회를 3연패한 천하의 장사이다. 상대를 번쩍 들어서 매다 꽂는 솜씨는 기가 차다. 키는 170cm가 채 못되지만 씨름할 때 EM 장신의 40관이나 나가는 상대를 기묘하게 넘어뜨리는 솜씨는 놀랍기만 하다. 샌드백을 달아놓고 박치기 연습도 많이 했다. 이정재가 김두한보다 뚝심이 월등 세다는 게 공정한 견해이다. 그러나 싸움이란 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스피드와 펀치력이 주요 관건이다. 거기에다 싸움 경력도 많아야 한다. 유도나 태권도에서의 단수 같은 것처럼 싸움에도 단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싸움 경력, 스피드, 펀치, 힘 등의 순서로 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정재는 싸움 단수 4대 요소 중 맨 끝의 힘 부분만 김두한보다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김두한이 이긴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지만도 않다. 문제는 그때의 상황이다. 이정재가 김두한의 허리끈을 한 손으로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김두한은 허리를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발길질이 소용없고 펀치마저 약화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펀치라는 것은 체중을 이용해야 더욱 세게 나가는 법이다. 비록 김두한이 강펀치라고는 하지만 맞잡은 상태에서 갈겨본들 단 한 방에 이정재를 누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